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3.3센트가 하락한 갤런당 6달러 45.8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3.7센트가 하락한 갤런당 6달러 39.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 하락세는 동부 지역에서의 가솔린 수급 물량과 겨울철 혼합료 판매 허용까지 이 공급이 원활해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LA 시장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회 열렸습니다. 지난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치안 문제, 그리고 LA시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직에 도전한 네이선 호크만 변호사가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치안 강화와 범죄자 처벌 강화 공약을 발표했고 LA의 조직에스컨 검사장을 즉각 경질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운타운 한인업주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흑 커뮤니티 단체들과 업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치안 강화를 요청하며 안전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들랜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학생들의 약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면서 2.9%로 낮춰 잡았던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시작된 것으로도 봤습니다. 미국 내 가구 47%가 물가 상승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계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천 명을 사면하면서 대마 비범죄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한 인권단체 그리고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에게 돌아갔습니다. 라스베가스 거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관광객 등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체포됐습니다. 멕시코의 한 시청 청사에는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장을 포함해 20명이 숨졌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무부가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가지 않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판매가 줄면서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반도체 판매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참여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 출마도 어렵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가 오늘부터 와일드카드 경기를 시작으로 일제히 펼쳐집니다. 최지만 선수의 템파베이는 오전 9시부터 클리블랜드와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는 오후 5시부터 뉴욕 매츠와 경기합니다.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한 LA 다저스가 다음 주 11일부터 와일드카드 경기 승자와 경기합니다. 시즌을 마무리한 LA 에인절스는 오타니와의 연장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10월 7일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들어오려나? 오늘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경기부양금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솔른 개솔린 가격으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 미들 클래스 텍스 리펀드, 정확히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경기부양금 지급이 오늘부터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대상입니다. 지난 경기부양 체크, 캘리포니아 경기부양 체크, 이름이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였었죠. 이 1차, 2차 체크를 모두 받았던 주민들에게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지 않았던 세금 보고자 납세자들은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 경기부양금,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을 받았지만 은행 계좌가 아닌 데비카드로 받았던 사람들은 10월 25일부터, 그리고 나머지 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들은 2023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데비카드가 집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올 말까지 95%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200부터 최대 $1,050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거주의 개솔린 가격은 다행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지난 8월 6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LA 카운티의 오늘 아침 개솔린 평균 가격 어제보다 3.3센트 내려간 갤런당 $6 45.8센트를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3.7센트 하락한 갤런당 $6 39.9센트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측은 모든 남가주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6 이상인 가운데 앞으로 며칠이나 몇 주 안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이 겨울 혼합용 가솔린 판매를 허용했고, 여기에 더해서 수입하는 가솔린이 곧 도착하며 보수 작업에 들어갔던 로컬의 정유소들도 다시 정상으로 운영되면서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공급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설명입니다. But as trustee, you were in charge of that. Like as mayor, you would be in charge of the financial Right. dealings So with the city. let's just go back to the other test. First of all, that's an important question. I want to answer it. But there's an inconsistency in the Congresswoman's answer. She said, I never applied. The court filings say she never applied. The dean says she never applied. And now she's saying she applied. So just for the record. But on that case, I was brought in as chair. I was not chair at the time that happened, to clean USC up, and I did. The LA Times headline, when USC was in a crisis, they called upon Rick Caruso. It's widely reported in the LA Times that I was the one that led the cleanup with a lot of help of others. The reason we didn't release a report, we talked to experts, many of them, that said releasing any information is just going to cause more horrific pain to those that have been terribly, terribly wounded.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어제 방송이 됐던 LA 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회입니다. KNX 뉴스가 주최한 것이고요. 이 KNX 진행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릭 카루소 LA 시장 후보와 그리고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가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I do. Can you make that available? I will, but let me just say. When? In the next couple of weeks. Before the election. Before the election. Let me just say that Mr. Caruso said that he didn't release the report because it was going to cause too much pain. The problem is the women who were the victims asked for it, and he made a commitment that he would do that, and then he covered it up. So experts might have said that, but
What about the victims?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제 열린 LA 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캐런 베스 후보와 리카르소 후보가 범죄, 노숙자 이런 LA 시내 가장 큰 이슈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연방의원으로서, 리카르소 후보는 건축업자로서 왜 LA시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지 못했냐라는 질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카르소 후보는 소매역 관련 센터를 건설하는 데 집중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거주지에 관심을 돌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런 베스 후보에게 방금 들으신 대로 LA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위해 왜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냐 라면서 그 이유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건축업자인 리카르소야말로 단 한 유닛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를 짓지 못했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맞부딪혔고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일단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시각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또 USC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론회 시간이 서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직에 도전한 네이선 호크만 후보는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치안 강화와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일 타운 내 JJ 그랜트 호텔에서는 11월 8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가주 법무부 장관직에 도전하는 네이선 호크먼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현재 카운티 검사장과 주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는 나몰라라식의 일처리로 인해 타운을 비롯한 가주의 치안이 불안해졌다며 치안 부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을 비롯해 가주 전역의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인데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은커녕 관용을 베푸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상황은 옳지 않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주 법무부 장관으로 당선되면 조지 게스콘 현 LA 카운티 검사장을 경질한 뒤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인물로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an come into Los Angeles, remove George Gascon, and go ahead and put someone in who will do the job. So when I say safety and security are the issue for this election, it's not just Nathan Hochman saying it. 또한 나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은 소년범들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수위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You look at each case individually. So you look at the defendant and his background. You look at the crime committed and how severe a crime. You look at the impact on the victim. 이외에도 타운 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리스들에게 정신과 치료, 약물 중독 치료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홈리스 문제의 경우 정신건강, 약물 중독 혹은 실직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후보는 1985년 브라운 대학 졸업 후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가주 센트럴 디스트릭트에서 연방검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 법무부 차관을 지낸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LAvote.gov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탕감 수혜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습니다. 당초 행정부는 소득액 12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 경우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연방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 통합 절차를 통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다라고 당초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탕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사람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도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조금 서둘렀던 사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이 있어서 나중에 기한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또 탕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요새 정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을 포함해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26만 3천 개 일자리를 증가시켰다고
오늘 아침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월 8월에 월간 순증 규모 31만 5천 개에 비해서 5만 2천 개가 적고 특히 21개월 전인 2021년 1월에 23만 3천 개 이후 가장 적은 증가입니다. 사업체 일자리의 순증 규모는 연준의 11월 2일 추가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 사안입니다. 올 3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3%포인트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에도 사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된다면 연준은 이 인플레 저지를 위해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체들이 구인 경쟁과 함께 벌인 임금 인상 등의 부담으로 일자리 순증이 줄어들면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사업체 일자리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총 취업자는 1억 5,893만 명에 달아서 코로나 직전치를 2달 연속 상회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체국 이야기는 전해드렸죠. 아마존과 UPS도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아마존은 남가주 지역에서만 최대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직과 파타임 그리고 이번 연말 연시에만 딱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최저임금은 $19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과 육아휴직, 은퇴연금, 무료 대학 등록금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마존에 지원서를 넣으려면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달 전문업체 UPS는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맞아 역시 대규모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이번 주말 LA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고 8,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채용 박람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참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이틀 연속 내도 된다고 합니다. UPS는 트럭 운전사와 패키지 운반 그리고 트럭 운전사 보조 이런 직종이 열려 있고요. 정규직과 연말연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 지금 올 겨울만 반짝 일하고 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UPS는 급여가 시간당 최저 $15.50부터 시작되며 최대 $28까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사이닝 보너스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 박람회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오늘 세리토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그리고 이 누버리 파크 이쪽에서 열리고요. 내일 토요일에는 알리소 비에이호 그리고 볼드윈 파크, 온타리오, 실마 지역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현장에서 이력서도 접수할 수 있고 궁금한 부분들은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S 웹사이트 찾아서 장소 확인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도 신규 채용에 나선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LA에서만 최소 5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 우체국은 지원서를 내고 싶은 주민들 우정국 USPS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은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0도, 62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 되겠습니다. 한편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를 맞는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고 기온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5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흑 단체 그리고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어제 LA 경찰에게 순찰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10대 강절도범들에게 피살당한 이두영 씨 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발 가게에서 2인조 강도에게 피살된 업주 고 이두영 씨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페이스, 그리고 흑인 단체 PIH, 그리고 다운타운 비즈니스 연합, 이렇게 메이플가와 올림픽 블루버드 교차로 인근에서 이두영 씨가 운영했던 사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를 추모하며 이같이 경찰력 증강을 요청한 것입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이 씨 강도 피살 사건은 공권력 부재로 인한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 자바시장 한인 등 업주들은 올해 들어 강절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LAPD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는 절도 사건은 신고해도 경찰이 아예 출동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이두영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역 상가 업주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이렇게 치안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페이스의 임혜빈 회장은 다운타운 지역의 경찰력을 강화하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혜빈 씨는 어제 이두영 씨 이야기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 업주는 제발 이 지역 상권과 업주들을 보호해달라며 제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플리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숨진 이두영 씨의 딸 이채린 양이 고펀드미 사이트를 개설해 한국과 미국에서의 장례 비용 모금에 나서면서 남긴 글도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 주요 상수도강인 콜로라도강 수위가 점차 낮아지면서 내년도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용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어제 내년부터 매년 최대 40만 에이커피트의 물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2026년까지 앞으로 4년간 콜로라도 강물 할당량의 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지난 6월 연방정부는 콜로라도 강의 물 공급을 의존하는 7개 주에 연간 200만에서 400만 에이커피트의 물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했고 최종 결론은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이 절수 결정에 합의한 것입니다. 원인은 20년 이상 가뭄에 시달리는 이 콜로라도 강의 사정입니다. 현재 전체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가장 큰 저수지 미드호수와 파월호수는 현재 4분의 3이 말라 있습니다. 저수지의 수위가 계속해서 하강하면 수력 발전은 물론이고 그랜캐년의 댐 하류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물 할당량을 초과하는 모든 기관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밭농사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일부 농부들에게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가뭄 대응과 물 보존을 위해서 4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는 이민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들보다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적지만 총기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건강정책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생 캘리포니아 주민의 총기 소지율은 22.2%에 비해 이민자는 7.7%의 총기 소지율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약 52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집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는 성인의 약 17.6%에 해당됩니다. 총기를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주민은 1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총기에 의한 폭력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캘리포니아 전체의 경우 12.9%였지만 이민자는 24%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의 분석가는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는 크다며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데이케어와 프리스쿨을 중심으로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발병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린 자녀의 입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발바닥과 손에 발열이나 발진이 있다면 수족구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려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면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7일 내지 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드물게는 뇌수막염이나 뇌염 그리고 마비 등의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수족구병은 70여 가지의 장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손과 발, 입 등의 주요 증상인 수포가 생긴다고 해서 수족구병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6살까지의 영유아가 주로 걸리고 성인도 물론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모르게 됩니다. 한편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의 종류가 70가지가 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소금물 양치를 비롯해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독감 바이러스가 올겨울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민들이 10월 내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바바라 프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서 올겨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독감 감염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 시즌은 일반적으로 2월에 절정을 이루지만 올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독감 사례가 일부 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최소 효과를 볼 때까지는 2, 3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11월부터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고 예상을 했을 때 10월까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라고 보건당국들은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 성인의 약 6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일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요 아시안 인종별 비만 유형별에 따른 연구 조사 결과로 아시안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었고 인종별로는 필리핀, 일본, 인도계보다는 낮지만 중국과 베트남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비만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 의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원들은 아시안 내에서도 인종별 비만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인종에 비해 한인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아쉬운 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우드랜드 힐즈에 있는 이 엘카미노 레알 차터 고등학교에서 17살의 남학생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이번에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숨진 학생이 언제 어디서 이 펜타닐을 복용했는지 등은 자세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숨진 학생은 이 학교 야구 선수였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헐리우드 지역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도 LA 동부 지역에서도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데 이어서 이번엔 우드랜드 힐즈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이 약물 남용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가나 비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즐기던 16살의 한인 추정 소녀가 파도에 휩싸여 익사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라구나 비치 경찰 당국에 따르면 정모 양은 지난 5일 오후 4시경 라구나 비치에서 수영을 하다가 3, 4피트 이상의 높은 파도에 갑자기 휩쓸렸고 라이프가드들이 급히 구조에 나서서 한 명은 구조했지만 정모 양은 구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모 양의 시신은 당일 5일 오후 6시 20분경 발견됐습니다. 정모 양이 익사한 곳은 가장 인기가 있는 다우전 스탑스 비치 지역이지만 밀물로 인한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에 해외로 떠난 여행객들이 크게 늘면서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X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LA 국제공항 이용객 숫자는 총 60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탐 브래들리 국제청사의 경우 8월 중 이용객 수는 93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X는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국제선 탑승객 숫자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세 번째 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LA와 인천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캐나다의 링스에어, 카리브해의 케이맨 제도의 케이먼 에어웨이스 등이 LAX 취항을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사회 인사들이 여러 대형 행사들을 계기로 줄줄이 한국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외에도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세계한상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 전체회의 등이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입국 방역조치 해제와 달러의 초강세 호재를 계기로 해서 개인사나 업무차, 한국행에 나서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이 단어를 꺼낸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견을 직접 제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정보 당국의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권력층이 핵무기 사용 발언이 나온 이후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농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쓰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미국도 핵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이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백악관의 기존 발표와 뚜렷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미국이 핵 대비 태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 seen any reason to adjust our own strategic nuclear posture, nor do we have indication that Russia is preparing to imminently use nuclear weapons.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수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Але тепер усі разом ми маємо зробити так, щоб формула війни була повністю заблокована, а формула миру повністю реалізована.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유럽은 물론 자칫 본토까지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경고는 미국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천 명을 사면했습니다. 대마 비범죄화 움직임에 박차를 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대마초 단순 소지 전과자 사면 결정 소식을 전하며 누구든지 대마초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관련된 전과자들은 주택 임대 차익이나 취업 같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과자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겪는 부수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각 주정부에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면으로 인해 6,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뉴욕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타임스퀘어 등 뉴욕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 연방법원이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던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도 타임스 스퀘어 등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일부 대학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임약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학가가 낙태권 논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사립여대 버나드대가 어제 내년 9월 새학기부터 학생들에게 피임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버나드대는 관계자는 로대 웨이드 판결이 50년 만에 뒤집어져서 학생들의 대학 접근성과 졸업률이 떨어지고 고용 괴다 이탈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상원에서는 올해 7월 낙태권과 피임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동등권리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학가는 학생들에게 피임약을 제공하는 등 피임 서비스 제공 문제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면서 대학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의 대학보건협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중 수출 통제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조치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이죠.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SK 등 외국 기업의 경우 별도 허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심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이제 10분 뒤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8시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죠. 9시 7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제입니다. 하루 종일 오늘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9시 7분부터 오늘 저녁 5시 7분까지 4경기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이 9시 7분에 템파베이 레이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간의 와일드카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최지만 선수가 5번
타자, 1루수 5번 타자로 지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오후 5시 7분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뉴욕 매초 홈구장에서 경기 펼쳐지는데요. 뉴욕 매초의 경기에 오늘 라인업 발표됐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지금 라인업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맨유 호날두가 8번이나 골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골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각별한 사이였던 토트넘 코치의 갑작스런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벤치에서 벗어나 선발 출전한 호날두. 약팀 오모니아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골키퍼가 자리를 비운 결정적인 기회에도 그만 골대를 맞추고 맙니다. 8번의 슈팅에도 호날두는 골맛을 보지 못했고 맨유는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올림피아코스 황의조. 카라바흐전 선발로 74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황인범은 후반 교체 투입됐고 팀은 유로파리그 3연패에 빠졌습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해병으로 불린 토트넘 벤트론의 체력 코치가 백혈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오랜 침묵 뒤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을 꼭 안아주며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벤트론의 코치. 손흥민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라면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새벽 브라이튼전에서 시즌 4호 골에 도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